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가 내일 열린다. 이번 발표로 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은 무엇일까? 한국형 뉴딜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원래는 이제 13일이 예정일이었는데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다 맞춰가고 있고요. 출범까지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원식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그전부터 뭐 소스는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제 정책적인 이제 방향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전 산업에 걸쳐가지고 이제 정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이제 1929년 10월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대공황 사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데서 아이디어가 온 거거든요. 이때 실업자가 1,300만 명에 이르렀고 그래서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 정책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책적인 방향이 크게 뭐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분야가 대부분 다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국민 어떤 영역 또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3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디지털 뉴딜에 13조 원, 그리고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에서 31조 3천억을 투입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고요. 2025년까지는 약 76조 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파생 효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뭐 디지털 포용의 안정망 구축, 또 비대면 산업 육성이 있고요. 또 이제 SOC 디지털화가 이제 속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도시건강 생활의 인프라 녹색 전환을 한다든지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이제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 수급과 시스템에 관련된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형 뉴딜은 크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4차 산업혁명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복병까지 더해지면서 비대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디지털 뉴딜은 어떤 것인지 이를 통해서 두드러질 산업군도 한번 꼽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DNA라고 하는데요. DNA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뜻하는 AI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육성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빌어가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데이터 댐이다 이런 용어를 쓸 만큼 지금 빅데이터 등의 어떤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분야의 정책적 방향이 모아져 있고요. 또 뭐 이번 달 들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3법에 관련돼 가지고 또 추진할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데이터 산업에 그동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번에 또 확증이 될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5세대 이제 이동통신에 관련돼서 국가망을 좀 확산을 시키고 특히 데이터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전환 체제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차, 3차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5세대와 AI를 융합하는 분야에 있어서 또 산업이 연관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한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지구에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 기관망을 더 확산하겠다는 건데요.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망 그리고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를 더 이제 확산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네트워크가 확보될수록 사이버 보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K-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그래서 보안 업계에도 이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대면 아까 산업 말씀하셨는데 비대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교육 쪽입니다. 이 초, 중, 고등학교에 이런 비대면에 관련된 교육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겠다. 그리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는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 바로
안심 비대면 이제 인프라 있죠. 네. 그리고 이 건강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이 이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문제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는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뭐 이제 화상 진료 인프라를 잘 구축하도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원격 의료가 되지는 않겠지만 차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와 관련한 이제 기업들에게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SOC 디지털 관련해서도 4대 핵심 시설의 디지털 관리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나 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주로 했을 때는 뭐 다우 데이터도 오늘 한 1.39% 오르고 있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3%,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네, 있죠. 앞으로 이제 제일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이 데이터를 네. 모았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됐을 때 이 데이터에 관련된 솔루션 기업들에 가서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그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는 좀 기업들도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좀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또 그린 뉴딜이 기반이 된다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이 한국형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이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나 수소차주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두드러진 사업 내용 하면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차가 꼽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차세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 쪽에서는 지금 수소 경제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수소 쪽에 초점이 맞춰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하는 형태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뭐 차량이라든지 선박으로 조기 전환하는 것 이것도 결국엔 수소 경제와 맞물려 있는 측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100대 유망 기업인 그리고 5대 선도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산업보다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의 기업들한테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린 뉴딜에 관련돼서 주력 제조업들이 녹색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적으로 기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환에 관련돼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들에 대한 호재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예산 투입 이야기해 주신 김에 우리 3차 추경에 대한 예산 이야기도 해볼게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상황에 부담되지 않은 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35조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한국이 OECD와 비교해 봤을 때는 재정 건전성이 좀 건전한 편입니다. 이제 채무 부채율이 OECD 평균이 125%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건전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형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은 중소업체들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대기업의 어떤 산업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에도 좀 투자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국화 뉴딜 예산 4조 8천억 원 등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또 이제 그린 뉴딜에 어떻게 쓰일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월, 8월에서 이제 신개념 AI 반도체와 차세대 AI 등의 어떤 예비 타당성 신청이라든지 비대면 산업 육성안 마련 그리고 그린 바이오 등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 세부 과제 구체화를 하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추경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로드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형 뉴딜의 수혜 종목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좀 정책을 통해서 보이는 종목 평론가님이 한번 찝어주세요. 일단은 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많이 있을 수 있겠고요. 비대면 산업 그리고 5 이제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원격 의료
무엇보다도 IT 소프트웨어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두산 퓨얼셀 등이 수소 이제 에너지주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눈여겨 볼 만큼 오늘 이제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시노펙스, S퓨어셀, 진다이아 등이 이제 눈길을 끌었고 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대우부품과 같은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제 거듭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격으로나 친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또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은 계속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오름세를 유지하거나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형 뉴딜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와 5G, 원격 의료,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은 단연탑이 수소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